이에요. 최근 남편의 이유 없는 짜증이 늘고 집에 오면 표정이 뿌러퉁해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따져 물으니 일하고 들어오면 집이 더러워서 스트레스 받는다? 이놈의 집구석 아주 들어오기가 싫어 하더군요. 솔직히 청소기 하루에 한 번 돌리는 거, 남편이 출근하고 나가면 이불 개고 돌돌이 돌리기, 아기 식탁 치우기, 요 정도는 안 밀리고 하는 루틴인데 아기 장난감 치우기, 제 책상 정리하기, 제가 사업하는데 재택근무라서요. 그리고 설거지, 빨래 등등은 매일매일 잘 되는 편은 아닙니다. 오늘은 아기 잠들기 전 침대에서 아기 기저귀 갈고 나서 아기 잠들면 치우거나 내일 아침에 치우려 던져두었는데 발에 기저귀가 치이니 짜증이 팍 나더랍니다. 저는 요리 잘 못합니다. 처녀 때부터 안 해봐서 원래 잘 못하지만 신혼 때부터 남편이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 제가 해볼 일이 잘 없었어요. 남편은 전공도 아닌데 음식점도 운영했을 정도로 요리를 잘하고 좋아합니다. 스스로 자부심이 있어요. 암튼 남편이 회사 아기 엄마들에게 집에 가면 이런 점이 싫다 말했을 때 남편에게 정말 힘들겠다고 했다는데 육아하는 여자들도 저를 그리 볼 정도면 제가 문제겠죠. 하지만 정말 저는 제 선에서는 힘이 드네요. 둘째 낳고는 더 자신 없는데 이렇게 이 부분 때문에 싸울 바에야 이혼하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제가 살림 못하는 것 때문에 저와 얘기가 하기 싫어서 입을 닫게 된다고 해서요. 못하는 걸 갑자기 잘할 수도 없고요. 시댁에서 종교 강요와 인신 공격이 있었어요. 남편보다 자격 조건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남편 하나 보고 그동안 참아왔는데 남편이 밖에서 제 험담까지 하고 다닌다 생각하니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살림 못하는 것이 귀책 사유가 될까요? 저는 육아를 거의 맡아서 하고 있어요. 최근엔 배가 너무 불러 남편이 아기 목욕 혼자 시키고 주말엔 아기 응가 전적으로 치워줍니다. 아기 생후 50일 때 전염병 걸려서 일주일간 입원했었고 10개월 때 어떤 이슈로 일주일간 입원했을 때 임신 12주 몸으로 제가 다 돌봤고 친정에서 돈 안 받고 육아 전적으로 도와주고 계시고요. 이혼하게 된다면 양육권은 꼭 제가 가져오고 싶어요. 저에게 조언이나 경험담 있으시면 어떤 말이라도 부탁드릴게요. 후기, 살림 관련해서 이혼 문의 썼던 사람입니다. 댓글들 읽어보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정합니다. 먼저 제가 사업은 하지만 아직 수익은 없습니다. 아기 갖고 회사를 그만둬 경력 단절 2년 정도 되었고요. 노산에 상태 안 좋은 산모라 남편도 시댁도 친정도 회사 다니는 것보다 아기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들이었고 아기 낳고 100일 때쯤 회사 12년 동안 다니면서 쌓은 경력으로 정부 지원사업 창업지원금 신청해 2천만 원 받아 창업했습니다. 이제 막 제품 출시 막바지 되었네요. 그리고 기저귀로 놀라시는 분들 많은데 아기 자는 침실에 둔 것 아니고 침실 밖으로 던져둔 것이고 아기 재우고 달래느라 자리 비우지 못해 잠시 뒀을 뿐입니다. 보통은 저도 바로바로 치웁니다. 쓰레기 집은 절대 아닌 거 남편도 인정하고요. 다만 본인 눈에는 보이는 정리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잘 모르는 게 불만이라고 하네요. 뭐 이런 상황이고 지난번에 싸우다 제가 새벽에 집을 나가버렸어요. 만삭임산부라 딱히 갈 데도 없고 스타벅스에 앉아있다가 친정이 비어있는 걸 알고 들어가서 자다가 집으로 왔네요. 아기 때문에 도저히 오래 있지도 못하겠고 제가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터라 저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집으로 돌아와 그냥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풀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여전히 돈 안 받고 집안일 도와주세요. 제가 경력 단절 되는 게 안타깝고 몸도 무거운데 아기 보고 일하기 힘들다고 대신 아기 봐주시고 저는 요즘 창업으로 가장 바쁜 시기라 밖에 나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임신 9개월 들어서니 안타깝게 보는 사람들도 많지만 일할 수 있음에 행복해요. 남편이 오늘 아침 집이 엉망이라며 제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물걸레질을 안 해서 발바닥이 새까맣다고 하는데 그 말이 꼭 너 너희 엄마랑 둘이 있는데 지 꼬락서니가 왜 이 모양이야? 로 들리더군요. 따져 물으니 절대 그런 뜻 아니었다네요. 본인이 늘 물걸레질 잘 하지 않느냐면서 제가 그런 눈치도 없는 줄 아나 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저를 배려해 집에 와서 청소도 하고 살림 많이 도와주는데 너는 어떤 배려를 하느냐고 하네요.
친정 근처로 이사 오기 전보다 출퇴근 시간은 1시간가량 단축됐고 젖병 설거지, 저녁 식사 안 챙겨도 되니 집안일은 줄었는데 나쁜 인상을 주고 한숨 쉬며 퇴근하고 불평불만은 더 늘었어요. 이게 왜겠어요? 엄마와 둘이 있는데 왜 내가 신경 써야 하냐 이거겠죠. 바람은 아닐 거라 믿고 싶네요. 아무튼 저는 어떤 배려를 남편에게 했느냐면요. 그동안 제가 불만을 말을 안 하는 것이 배려하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주 답답합니다. 말하려 했더니 조용히 하라며 삿대질을 하고 눈을 부라리며 급기야 무슨 연이라고 욕도 하더군요. 본인이 밀고 있던 청소기를 얼굴 가까이 갖다 대기도 하고요. 아이가 어리지만 안 좋은 꼴 보이기 싫어 아무 말 안 하고 애 달랬습니다. 제가 어떤 배려를 했는지 적어볼게요. 1. 시모의 인격 모독. 저희는 같은 직장에서 만났고요. 7살 차이입니다. 다른 팀, 기획팀, 디자인팀 팀장들이었어요. 같은 직급이요. 남편은 대학 때 해외 유학을 다녀왔고 한국에서는 어떤 학교 다녔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사립초에서 인서울 4년제로 엄청난 학벌은 아니어도 어디 가서 못 배웠다는 소리 들을 정도는 아니었네요. 헌데 시모는 늘 저를 무시합니다. 나는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받다. 사람들이 나보고 아무것도 안 받고 결혼했다고 멋지다고 한다. 너 그거 아니? 하시더군요. 네, 멋지게 아무것도 안 주셨죠. 진짜 진주 귀걸이 하나도 안 받아봤어요. 나는 너 처음 봤을 때 키 작아서 놀랐다 하시는데 저 157, 신랑 173입니다. 결혼할 때 신랑은 본인 돈 2억에 추가 대출 받아 집을 매수했고 저는 5천 들여서 인테리어와 백화점에서 가전 사고 가구는 저렴한 것 했습니다. 진짜 그릇과 수저 하나까지도 다 사다 보니 현금은 3,500이었는데 티도 안 나게 1,500 훅 들어가더군요. 이런데도 제가 아무것도 안 해왔다는 소리나 들어야 할까요? 2. 시모의 종교 강요. 원래부터 기독교 색이 강하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걸림돌이었는데 신랑이 그냥 다니겠다고만 해달라고 해서 그리 했었고 실제로 결혼하고도 몇 번 갔습니다. 애 40일 무렵 일요일 무작정 들이닥쳐 왜 교회 안 갔느냐, 애 핑계로 안 가면 애한테 하나님이 고난 주신다, 역대급 논평 날려서 이때는 저도 길길이 날뛰었었네요. 그래도 끝까지 본인이 잘했다고 안 굽히시는데 애 100일인데 친정 식구들만 불러 파티하는 것이 신랑도 짠하고 해서 제가 먼저 어머님 초대 꼭 하라고, 그래도 애에게는 친할머니이니 어머님 모시라고 얘기했네요. 그 이후로도 교회 강요는 계속 있었지만 자주 보지도 않으니 대충 맞춰드리고 참아왔습니다. 헌데 저희 아기가 10개월에 수술을 해서 8박 9일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이때 문병 오려다 갑자기 안 오신 이유가 교회를 안 가서 화가 났다였대요. 이번 추석에 본인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친정엄마도 일요일밖에 시간이 안 나셨지만 워낙 애 문제엔 뒤로 빠지고 남처럼 대하는 시모가 그날 온다고 하니 돈만 보내시고 못 오셨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구멍 내신 이유를 신랑에게 일이 생겨서라고 들었는데 교회 문제였다니. 11조나 강요하고 애를 교회에 잘 데리고 다녀서 세뇌를 시켜야 한다고 하질 않나. 저 임신했을 땐 본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상급 줬다고 하더군요. 상급 줬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 낳기 전부터 남편에게 종교교육은 하고 싶지 않다, 아이가 스스로 가고 싶다고 하면 말릴 생각은 전혀 없고 초등학교 갈 무렵 종교가 필요하다면 기독교를 가장 먼저 권하겠지만 절대로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남편은 저의 의견은 시모에게 피력할 노력조차 하지 않고 그냥 본인 어머님 회피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그러면서 본인 어머니에게 거짓말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느끼는 듯해요. 3. 친정 식구들 무시. 저희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며 저는 엄마와 살게 되었고요. 엄마가 재산 분할 받지 않는 대신 양육권을 아빠에게 주며 이혼했어요. 아빠는 다른 여자가 있어서 바로 재혼해버렸고요. 중학생이었던 저에게는 새엄마와 사는 일이 스트레스라 초등학생이었던 동생 손을 잡고 무작정 집을 나와 엄마에게 갔습니다. 제가 중학생, 동생 초등학생 시절부터 엄마는 양육비 한 푼 못 받고 저희 자매 키우셨고 가정주부로만 사시다가 갑자기 아이 둘 부양하시면서 남의 공장에서 일도 하시고 한 푼 두 푼 모아 기계 사서 경영도 해보시고 녹록치 않으니 다시 넘기고 종업원으로 다시 일하시는 등 아주 열심히 사셨어요. 시모는 부자인 시할아버지 도움으로 빵집 3번 운영하셨었대요. 여튼 제가 한부모 가정에 집안이 그리 잘 살지 않아서인지 사사건건
너희 친정엄마가 뭐 있냐? 는 시모. 함은 못 받았어도 결혼은 이바지 정성껏 보냈더니 모른 채 하셔놓고 무시할 처지인지 황당하고요. 결혼 후 신랑 생일, 저희 아기 유모차, 용품들, 아기 옷 다 친정 지원 받았습니다. 홀벌이로 생활이 궁핍할 때마다 친정엄마한테 받은 용돈으로 카드값 막은 적 여러 번 있는 거 신랑도 인정할 거예요. 돌잔치 비용 당연히 친정엄마가 내셨고요. 시모는 2돈짜리 반지 해줬습니다. 친정에서 이런저런 지원을 받지만 시댁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남편도 시모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외할머니는 물질적 사랑이지만 나는 새벽마다 손주 위에 기도하고 있으니 정신적 사랑이다. 나중에 애가 크면 어떤 게 진짜 사랑인지 알 것이다. 라고요. 본인 주변 지인도 그렇게 말했다네요. 이래도 친정 식구들 무시하는 것이 제 피해 의식인가요? 4. 상의 없는 금전거래. 시댁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시모는 신혼 시절부터 용돈 많이 달라. 새벽기도 가는데 헌금하라고 용돈 한 번은 안 주냐 하시는 분이세요. 당신 아들도 우리 엄마 안 주거든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돈 달라고 입에 달고 살았지만 어쩌겠어요? 돈이 없으니 용돈 많이 못 드리죠. 생신, 어버이날, 명절 때만 딱 10만 원씩 양가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신랑 통장 내용을 보니 시모에게 200만 원 출금된 내용, 나중에 다시 입금받은 내용, 대체 어디에 보낸 것인지 모르는 옛날 사람들 이름, 시모에게 6만 원씩 2번에 나눠 입금된 내용이 있었고요. 아기 돌 무렵에 시모 이름으로 30만 원 빠져나가 물어보니 돌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온 여동생에게 용돈 주고 싶어서 보냈다네요. 저한테 말한다는 걸 깜빡했대요. 근데 제 동생은요, 저희 이사할 때 와서 아기 봐줬고요. 제가 일하러 갈 때는 대신에 아기 보며 먹이고 똥도 치우고 낮잠도 재웠고요. 아기 태어나기 전부터 아기 띠며 장난감이며 옷이며 100일 땐 반돈짜리 반지에 돌 때 용돈도 시누이보다 더 많이 줬거든요. 아기 태어날 때 저희 친정에서 이모, 동생, 사촌들 다 하면 300 넘게 받았고 시모는 100만 원 나중에 보내더라고요. 시누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외국 핑계로요. 근데도 제 동생에게 고맙다고 15만 원짜리 단어 한 번 사준 거 말고 제대로 성의 표시한 적 없어요. 심지어 우리 가족 모두 다 전염병 걸렸을 때 아기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 제가 같이 어린이병원 들어간 사이 동생이 형부 죽 챙겨 먹으라고 기프티콘 보내 형부 생일이며 밸런타인데이 다 챙기는데 시댁 식구들에게 이런 챙김 받아본 적 없습니다. 외국 사는 시누이요? 아기 돌 때까지 선물 한 번 안 보내다가 제가 이것저것 고르며 사달라 하니 그거 사서 보냈고요. 20만 원 들었다고 시모가 대신 생색내더라고요. 5. 본인 잘못에 회피, 내 잘못으로 이슈 돌리기. 지지난주 살림 문제로 글 올린 싸움 전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시모가 아프다고 와달라고 해서 출근길에 연차 내고 신랑이 함께 병원 다녀왔는데 오후 4시경 아무 이상 없다고 한다, 퇴원하려 한다 얘기를 들었고 8시까지 연락 없어 전화했더니 다짜고짜 저에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왜 전화하느냐고요. 그러면서 집에 들어왔을 때 제가 냉랭하게 대하니 밥은 먹었냐? 몸은 괜찮으시냐 묻는 게 먼저 아니냐? 너 애 보기 힘들어서 전화한 거 아니야? 라고요. 일단 시모 괜찮으냐 물었을 때 괜찮다고 했으니 되었고 저도 신랑이 와야 밥을 먹죠. 그리고 만삭 임산부가 14개월 아기 보는 게 힘든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퇴원 절차도 늦었고 죽 집에 들렸는데 오래 걸려서 늦었다네요. 제 기준엔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들이라면 시모는 나는 괜찮으니 먼저 가봐라 라고 어른은 할 것 같고요. 남편은 집에서 먼저 밥 먹으라고 전화 한 통만 할게요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문제로 따지려 하니 말하지 말라고 잘라서 말 못했고요. 나중에 왜 당신은 나에게 짜증을 내느냐고 하니 살림 이야기하며 제 비난을 엄청나게 한 것이었어요.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니 첫애 임신 7주에 신랑이 회사에서 돌아오면 대화 한마디 나누지 않고 신우와 디아블로에서 만나 게임만 한 일주일 주야장찬 해댔었거든요. 그걸로 지랄하니 제가 지 도시락 성의 없이 싸주고 아침에 자기 출근할 때 잘 일어나지도 않아서 서럽더래요. 그러면서 침대 옆 협탁 엎고 던졌네요. 그때 이후로 폭력은 다시는 쓰지 않기로 해서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암튼 저는 게임 문제가 불만이었는데 결국 임신 초기 핑계로 무기력해하는 저를 비난하더군요. 제 문제로 끝났어요. 그렇게. 여튼 저는 이런 거 화내며 일일이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신랑에겐 가족이고 와이프와 본인 가족이 갈등 빚으면
힘들 테니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곱씹게 되고 욱할 때도 있는데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요. 이런 게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돌이켜보니 제가 바보였네요.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이제 와서 하는 것도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아이 둘 양육권 너 줄 테니 우리 엄마에게 빌린 돈 3천만 돌려줘라. 재산 분할도 필요 없다 했네요. 화요일 날 가정법원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애 앞에서 큰 소리 내지 않고 자연스레 집 나갈 생각이고 화요일 이혼 예정입니다. 짐 싸기 수월하게 옷 정리 마쳤고요. 둘째는 태어나는 날 데려가라고 할 생각인데요. 아이가 눈에 밟혀 온종일 눈물이 났지만 엄마가 친할머니, 아빠에게 무시당하면서 사는 꼴 보이고 싶지 않고 완벽한 육아를 해내는 남편, 정신적 사랑을 주시며 재력까지 갖춘 시모가 키우는 것이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것 같아 마음 독하게 먹어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남편 진짜 최악이다. 8개월 임산부에 돌된 아기 키우는데 집안 살림 운운하다니 지가 다 해줘도 모자랄 판에 님 정말 안쓰럽네요. 애는 꼭 다 주고 나와요. 애들 육아하며 본인의 완벽한 살림이 가능한지 직접 해보라 해요. 애 봐주는 장모 용돈 한 푼 안 드리는 새끼가 누굴 식모로 하나. 댓글 2: 부탁인데 아이들 반지 챙겨 나와요. 애들 목 될 일 없으니 들고 나와요. 든든한 시어머니 눈엔 하찮게 보일 금반지 따위 친정에서 챙겨준 거 남편 선물로 준 티셔츠 하나라도 가지고 나와서 버려요. 지금은 잘 몰라도 더 살다간 친정엄마가 더 아파요. 본인 탓도 하시겠죠. 아이 둘한테 미안한 마음은 잠시 잊어요. 엄마가 참고 산다고 애들이 행복한 건 아닙니다. 당당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